바로 촬영 들어가는 3년차. 여러분 여기는 재영님의 방입니다. 1년차부터 이야기하시던 독립을 드디어 3년차, 4년차 만에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와본 남성분의 방 중에 제일 향기 나고 깨끗한 화장실 물청소까지 다 돼 있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뭐였나? 이제 3년차 맞나요? 꽉 채워서 3년 됐고 4년차가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서 회고를 올해는 그래도 1월에 작년에는 12월에는 혼돈의 카오스였고 1, 2월에는 그래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였던 상태에서 찍었었던 영상이 이제 바로 요 영상입니다. 프랑스도 다녀왔었고 맞아요. 작년에 1, 2월에 가고 네, 그리고 11월, 12월에 갔다 오고 네. 해외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치앙마이도 저 되게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처음 발리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이번에 치앙마이 처음 가봤는데 너무 이상적인 자연과 도시 문명의 그 조합이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거는 마닐라였는데 거기 결혼식 차 원래는 갔었던 필리핀 거였는데 마닐라. 야, 내가 비행기 표를 샀는데 하루 있다 올 순 없다.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들 약간 포럼 같은 걸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필리핀 샤르가오라는 섬에 있었는데 샤르가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런 데에서 뭔가 호스팅할 때 가면 다 해주겠거니 하고 개꿀인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리모트 워크의 형식도 찾아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되게 디지털 노마드들도 많고 거기 서핑 진짜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이네. 진짜 일단 웨이브도 너무 많이 오는데 탈 수 있는 웨이브도 근데 1대1로 2시간 하는데 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싸다. 4대1로 2-3시간 나왔는데 네. 근데 8만 원이거든요. 너무 싸니까 네. 가서 최대한 많이 해야지 하고 좀 무리. 서퍼들이 많이 오면 문화가 많이 생겨서 저는 음악도 좋아하니까 진짜 근데 스토리 그때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진짜 뭔가 항상 음악 파티 같은 거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여행할 때 거기 음악 씬을 미리 보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도 거기 사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음악으로 이어진 남아공에서 온 테크노 DJ랑도 친해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20몇 년을 마케팅 에이전시를 했었던 사업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테크노를 하고 싶다고 난 국제무대에 쓰고 싶다 하면서 이제 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좋았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취향으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막 DJ들 만나면 같이 이제 막 틀면서 놀고 음악 얘기하고 막 들으러 다니고 같이 이러면서 막 친구 만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면 사람들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근데 이렇게 취향이 있으니까 이게 특히 언어랑 관련 없는 취향이니까 그치, 그럴수록 더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러 가서 그 친구의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뭐 알고 보니까 어디 에이전시, 뭐 어디 브랜드 다니고 막 뭐 이런 신기하게 친해지는 그런. 나도 그 옛날에 캐나다 있을 때 헬스장에서 많이 만났었거든. 맞아. 그 크로스핏 사람들이 맞아, 진짜 맞아. 많이 해요. 가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랑. 그 동네가 좁다 보니까 어딜 가든 자주 만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한 번 얼굴 딱 트면은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에서 딱 만나면은 이제 서로 막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맞아. 지영님 독립한 거 말고 올해 변화. 첫 번째가 이제 평온, 오. 두 번째가 독립, 세 번째가 컨설팅, 네 번째가 건강 이건데 평온은 이제 뭔가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큰 트러블이 없었어. 맞아. 뭐 재계약하면 재계약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계약 들어오면 신규 계약도 이제 스무스하게 처리됐고, 뭘 많이 안 벌린 것도 있어요. 맞아, 뭘 많이 안 벌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게는 뭐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신림에 독립도 했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독립이었잖아요. 사장님 없이 내가 계약한 것도 있었고,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면서 이게 협상이 조금 쉬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니구나. 저도 이번에 다른 PM이 운영을 해주시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와, 진짜 편하다. 진짜. 와, 스트레스가 너무 줄어든다. 와, 약간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게 다 이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 매니저라는 게 네. 그런 직책이니까. 그래서 너무 막 미안한데 그거를 저한테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몸빵을 해주시는 게 너무 미안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무튼 가이드를 주시니까 생각이 있겠지 다. 너무 깊이 생각 안 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내 책임감을 나눠주는 거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내 편 들어주고. 맞아. 혼자 독립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쉽잖아요. 예. 컨설팅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와이즈 메이커 센터인데. 아예 거기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직접 연락이 아, 왔는데. 메이커 센터에 등록된 기업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와디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엔 그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제 링크드인으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링크드인으로? 네. 간간히 이제 올리고 있었죠. SEO 뭐 이거 점검해 보세요 하고 1 하고 이제 그냥 피드 게시물을 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스레드에다가도 공유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올리고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또 그 전에 거기 이제 경력사항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하고 그렇게 다 해놓고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연락이 온 거죠. 회고랑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작년에 다른 일도 또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캔님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금융경제 관심 많으시죠? 이거 네. 프리랜서 공고 떴는데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바로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연락이 왔고 테스트 한번 본 다음에 오케이가 돼가지고서 진행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했나요? 당연히 필요했죠. 글 형태로 아니면 뭐 PPT 형태로? 일단은 제가 이제 노션 포트폴리오를 이제 된 거 있어가지고 PPT는 제가 아직 없어요.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PPT는 올해 모임을 한번 합시다. 네. 일단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노션이었는데 다행히 옛날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썼던 금융경제 관련 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그냥 링크로 첨부해가지고서 이메일로 보냈죠. 어땠어요? 근데 해보시니까? 컨설팅 왔었는데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리서치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예. 내가 하는 말에 논리도 이렇게 잘 맞춰야 그리고 되고 가시화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 제품도 파악해야 되고 예. 컨설팅이 2시간이면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한 그러니까 한 8시간 들어가. 한 예. 2주에서 3주 걸렸어요. 그 예. PPT 하나 만드는데 PPT도 거의 한 100장, PPT 도 100장 나왔어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볼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간, 그 돈의 좀 값어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2시간이 빡빡하게 채워서 했거든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컨설팅을 해보니까 확실히 제대로 한번 할 거면은 진짜 한 달에 2건, 3건이 진짜 최대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문제가 비슷하거나 받으면서 점점 효율 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아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되게 뭔가 나도 한번 컨설팅이란 걸 무료가 아니라 돈 받고 한번 해봤구나.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SEO 컨설팅 앞으로 흥할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더더욱. AI에 최적화된. 이번에도 제가 받은 일에 대해서 의견 요청드렸었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게 바뀌잖아요. 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맞아. 저는 요즘 호명사회라는 책 읽고 있는데 그 시대예보 송기령 박사님 작가님께서 네네네. 쓰신 홀로 개인이 쓰는 세대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요. AI에 물어보면 뭐 세금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검색량이 늘어나면 SEO가 앞으로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유망한 직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이잖아요. 연말에 좀 바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7시에 자가지고서 막 12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창 달려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때 감기가 엄청 세게 온 거예요. 감기가 왔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니까. 몸에서 막 10곳이 막 엄청 폈었거든요, 그때 또. 근데 그 정도 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저 너무 죄송한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충분히 이전이면 네. 조정 가능할까요? 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원고가 막 물론 급한 것들도 있지만 항상 급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영님이 이미 되게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잖아요. 아무튼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 다행히 뭐 원고는 어쨌든 다 냈었고 대신 그래도 이제 진짜 힘들었겠다. 일정표 그러니까 다음 달 그 일정표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었지. 그래서 서운해 막 심지어 내가 중간에 크리스마스였어. 맞아. 저도 새해 전날인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일을 계속 했었어야 됐어요. 연말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잡고 있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 3배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 점검자가 일단은 아니기도 하고 그치. 규모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보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려면 당연히 많은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고 해서 제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여행하는 도중에는 일을 안 하려고 했었었는데 거의.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갑자기 바빠지고 그때 인터뷰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미국이랑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시차네. 와, 저 진짜 새벽 6시에 그러니까 시차. 새벽 1시에 막 인터뷰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미국이랑 일하는 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업무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하고 사람 다 쉬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유급 휴가라는 게 진짜 너무 부러웠어. 진짜 최고라는 거. 너무 부러웠어. 근데 뭐 물론 한국의 직장인들은 있음에도 많이 못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냥 부러워할 건 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의 양이 줄지 않으니까 쉬면서 불안해. 진짜 밸런스 맞춰야겠다 다시. 근데 아픈 거는 그냥 그때만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듣긴 했어요. 내가 너무 새벽까지 일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몸이 그래서 더 안 좋아진 건가? 작년에 제가 느낀 걸 느끼고 계시군요. 요즘은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 자연스러운 패턴이 언젠지를 그냥 좀 쉬면서 찾아야 되는데 안 쉬잖아요. 아니 이제 여기에 또 보증금 묶여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번 달 말에 아무튼 일주일 쉬기로 했잖아요. 그때 네. 다른 외주들도 다 쉬겠다고 말씀하시고 쉬세요 좀. 그거는 얘기는 해놨어요. 1년에 그래도 그 일주일에. 정도는 그들도 쉬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쉬어도 되니까 건강해서 스르륵 넘어가면 저는 이제 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들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환절기니까 뭐 이렇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되게 많은 면역 질환이 있었고요. 일단은 네. 두드러기 저 진짜 심했던 거 알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식하다가 저 집에 갔잖아요.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두드러기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한 것 중에서 디톡스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때는 에너지들이 다 근육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막 사자가 와서 핥히는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치. 근육이 필요한 위험은 없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회피 본능은 깊은 생각 너 지금 할 때 아니잖아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쫙 끌어서 근육으로 보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뇌가 네, 제일 많이 쓰니까 뇌가 제일 많이 거기에서 쓰고. 일단은 그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고 면역 시스템에서도 줄인대요. 그래서 줄이고? 면역 증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게다가 우리가 독소에 많이 더 노출돼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그게 계속 들어오는데 내 면역 시스템이 내려가니까 맞아, 그거를 맞아. 어떻게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잘 자서 독소를 씻어내야 되는데 네. 잘 못 자요. 잘 못 자니까. 두드러기가 진짜 만성적으로 거의 맨날 약간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잠에서 깰 정도로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갔더니 이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하셨었어요, 원래는. 근데 저는 제가 아무튼 ADHD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작년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보다 내가 긴장도가 낮을 수 없다. 지금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긴장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ADHD라고 해도 이 콘서타라는 약은 긴장도를 확 높이는 약이래요. 좀 더 안 좋네. 네,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긴장도를 낮춰봅시다. 그리고 지금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이완제 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근육이완제.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두드러기 안 나요. 그게 문제였네. 네, 그래서 작년에 여기가 저는 이제 헤르페스 이제가 있어서 여기가 계속 트거든요. 하면은 팍 찢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자주 났었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막 기절할까 같은 거예요. 막 몸이 차게 식으면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도 막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긴장이 계속 그 긴장감이 약간 좀 픽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완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도 약이지만은 내 자신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를 제가 못 따라채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외부에서 긴장이 막 많이 압박이 들어와도 해. 그게 어디 안 간다는 게 문제였어 사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진짜. 아무튼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잔다고 독소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증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게다가 늙고 있잖아요 점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가용 에너지와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 게 정상적이고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아침에 막 두근거리는 불안 증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작년에 갑자기 살이 막 확 빠졌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식단을 많이 걸렀어요. 제가 뭐에 과집중하면 좀 먹는 걸 잘 까먹어요. 먹는 걸 잘 안 먹는구나.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사람들 뭐 단식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지는데 저체중이 되면 면역력이 또 낮아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오면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떡볶이 많이 드세요. 라면 밀가루 드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나는 또 걱정되잖아요. 암이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맞아. 암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나 지금 살 빠졌으니까 이거 즐기자. 그래서 옷 사고. 안 건강하게 찌고 싶진 않아가지고 약간 현미밥 같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해진 거 몸과 마음이 그러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었던 게 있었고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집중력도 저는 아직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집중력의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너무 극단적이다? 네, 근데 작년에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절대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번에 2개를 너무 하려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뭘 사오면 한꺼번에 다 들고 오려고 맞아. 쓰레기 버릴 때 이제 한 방에 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야 제가. 쓰레기는 한 번에 버리는 게 최고지.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귀찮아 그건. 명상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서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원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카톡 이렇게 오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방해물이 있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대요. 그래서 그 알람 차단해주는 앱 그리고 이제 경계도 좀 세우게 되면서 내가 꼭 실시간으로 답변 안 해도 되는구나. 옛날에는 뭐 오면 바로 답변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잘 집중력이 흐트러뜨려지는 사람인 걸 아니까 이때 정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많이. 그리고 욕심도 줄이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네, 내가 너무 많이 하던 이유가 내 욕심도 있는데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친한 분들이 그리고 내가 잘 해주고 싶은 클라이언트 그런 분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을 잘 못하고 또는 이제 응당 이게 돼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한다던가 이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자야 되는구나 내가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구나 집중력이 이 정도가 한계구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지키는 게 문제죠. 메일이 왔는데 이거를 안 보기가 나 답변 안 해 약간 이것도 진짜 안 보기가 되게 그리고 전 잘 까먹어서 걱정되거든요. 이걸 답장을 못하게 될까봐. 거절하는 책을 한 10권 읽으면서 거절의 미학 막 이런 거? 어떻게 말하면서 해야 되는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찾으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과 주도권도 작년에 뺏기는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주도권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러니까 돈이랑 생계 이런 거 상관없다면 외주를 좀 줄이고 창작을 더 하고 싶게 됐어요. 내게 맞게 내 일을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근데 이게 지금 돈이 당장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일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구체적인 조건이니까 이제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가 진짜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일을 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할까가 맞아.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어지는 일들은 좀 그래도 와요. 이제 저희 정도 활동도 했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러면 어떻게든 뭐 연락은 오지. 네, 근데 작년에 잘한 거 또 하나 있는데 좀 쎄한 클라이언트를 제가 거절했었어요. 딱 대화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제품도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제품이었는데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좀 자신 없는 제품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거 도움이 되고 있다 확실히 금전적인 성과가 안 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좋아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냥 거절을 했는데
잘한 것 같다는 일단은 생각이. 그래서 2년차 때 레슨을 이제 3년차 때 써먹었다는 게 너무 좋고 안정감은 찾았는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치.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본투비 크리에이터는 아니에요. 저는 본투비 관종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편집하고 꾸준히 뭔가 만들고 꾸준히 블로그 포스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스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인스타는 너무 좀 중독돼.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도 사실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초반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를 빡 하는 걸 더 잘해서 날 너무 몰아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 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체크인하고 무조건 뭐 이거 올려야 되고 뭐 이런 클럽들에 나를 쪼개시켜서 할 동기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거 안 들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타고난 기질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맞는 방법 중에서 내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계획은 많은데, 사실 나 이거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도를 실패할까봐 모집도 안 되고 막 흐지부지 슬퍼. 이런 게 너무 두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 콘텐츠들 다시 보면서 아,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지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카피들 모아서 선물로 주셔요. 연말마다. 근데 김태리님? 뭐 아무튼 소속사 유튜브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좋은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아무튼 실패는 했지만 좋은 실패였다.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자양분이 되는 실패였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거를 좀 저지르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왜냐면 나쁜 점은 좀 대책 없이 저지르는 때도 있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 용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것들을 이제 올해 해볼 것 같아요. 네. 2025년에 그래서 재영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방향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꼭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면은 너무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아가지고서 살다 보면은 주변에 다른 좋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고는 싶다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그런 것도 오히려 되게 어려운 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비교하게끔 많이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조급하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는데, 제 남자친구가 올해 목표가 뭐야? 라고 하면은 없다고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친구를 보면서 아, 나 되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고,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평온하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유지하기가. 조금 힘을 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1년에 못하는 거를 1년 목표로 많이 잡아요.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나를 학대시키는 정도가 아닌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꼭 한 해가 어땠어요? 라고 생각해보면은 해낸 게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못 해낸 걸 더 많이 생각해내는 것 같아. 아, 맞아요. 근데 그리고 해낸 거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성취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 새로운 시도도 사실 되게 굳이 뭔가 이루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기타를 평생 쳐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진짜 느리게 칠 수 있게 됐는데,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손은 내가 대봤다. 평생 로망이었는데 해봤다 이거잖아요. 시도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 커리어의 한 줄이 되거나 내가 그거를 돈 버는데 써먹을 수 있거나, 언어 같은 경우에 저 프랑스어도 사실 써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요, 언어가. 그래서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이제 가기 전에 삼촌이 너 그거 배워서 뭘 써먹을 건데 뭐 너 중국어 배워라 라고 했죠. 근데 삼촌은 그러면은 뭐 골프 왜 치세요? 뭐 대회 나가실 거예요? 라고 했죠. 동생이 얘기했는데 너무 맞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모두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맞아. 생각해보면 독립을 할 때 프리랜서가 큰 프로젝트를 또는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큰 기업에 프로젝트를 못 받는다라는 편견을 깨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말은 즉슨 큰 프로젝트를 받는 거,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받는 게 성공이다라고 제가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건 제 성공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나만의 뭔가 목표를 이제 세웠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노마드 페스티벌 갔다 오고 해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제 시야가 커진 것도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오는. 난 뭘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를 하고 싶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그치. 했는데 결국 스스로의 일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 콘텐츠가 아니어도 워크숍 같은 거, 코칭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어떡하지? 아, 막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다 질러 놓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것저것 하면서 그 유튜브 콘텐츠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를 생각보다 봤다고 하시는데 이 콘텐츠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정보를 약간 분산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엮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저희 초반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채널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젠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진짜 많고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고, 그리고 저희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많지. 그리고 이제는 저희보다 오래 해오신 뭐 프리랜서 마케터 선배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좋은 레퍼런스도 이제 찾았고 근데 찾는 데까지 저 오래 걸렸잖아요, 은근히. 그치. 그래서 정리를 어디다 한 군데다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올해는 좀 홈페이지를 한번, 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런 컨텐츠들 봐야 되고 뭐 몇 년 차 때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해서 약간 조금 엮어야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다른 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콘텐츠를 이미 만들었으면 그걸 소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죠. 꼭 수익화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도 이거 하나쯤 있어야 된다. 하나쯤 이젠 있어야지. 정보는 많다. 맞아, 이제는 어디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근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도 많이 요청할 것 같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도 많이 요청드릴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거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희 댓글창으로 달아주시면 정말 저희 올해 프로젝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사람도 좀 더 모아서 공통의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고민을 나눈다거나 이런 자리도 조금 더 갖고 싶고. 올해는 그러면 사람 만나는 이벤트 같은 걸 좀 많이 열긴 하시겠네요. 일단 상반기는 그렇게 하겠네. 네, 같이 하셔야죠. 아유, 당연하지. 같이 하셔야죠.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리서치도 해요. 서베이 같은 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뭐가 필요한가, 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거를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사실 뭐가 필요한지 정보에도 알릴 수 있어요. 거기는 진짜 근데 조금 그게 빠방하겠다. 네, 자금이 좀. 자금도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교육 시스템부터 막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업하고 이런 것도 더 익숙하고. 근데 한국은 약간 아예 뭐 이런 거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아시안 문화가 되게 쉬쉬하고 개인의 이제 의견을 막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 문화는 아니지. 저는 미국에서 살았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더 외향적인데도 진짜 파워이들을 이번에 보면서 나도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올해는 좀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 프리마에서는 뭘 많이 안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더 뭘 해보려고 차분차분하고 있다. 작년엔 조금 웅크렸으니 겨울잠이 끝났어. 근데 뭐가 안 되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영감이 되면 좋고, 우리 만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자리라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편한 자리라도, 뭔가를 이뤄내지 않더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의 소식을 받으시려면 저희 소식지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에 아무래도 메시지 못 받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공지를 다른 채널들에 할 거라서 구독해 주시고, 저희도 좀 힘내서 저희가 굶어 죽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하시고 그러면서도 굶어 죽지 않기를. 네, 아무튼 번아웃은 안 되는. 각자가 만족하는 워라밸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여기까지. 또 다음엔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독립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댓글.